난쟁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높은 산 위 분지에 아담한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 뿌리 아래에는 난쟁이가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지요. 성실한 농부인 안토는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난쟁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난쟁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토는 물론이고 늙은 하녀 캐서린도 나이든 농장 일꾼 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씨가 따뜻한 5월 어느 저녁에 안토는 소나무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담뱃대와 담뱃가루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담배는 손도 대지 않지? 갑자기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토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머리카락이 지푸라기처럼 엉켜있고 얼굴은 흑빛인 난쟁이가 안톤을 정답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 난쟁이일까요? 대답해주지 않겠나, 안톤? 죄송해요. 좀 놀라서요. 그렇지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와주실 수도 없는 일인걸요. 그거야 모를 일이지. 자,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그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엉망이에요. 캐서린은 너무 늙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쟁이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해줄까? 보수는 많지 않아도 돼. 따뜻한 우유 한 접시하고 우유에 담가 먹을 흰빵 한 조각이면 되네. 그게 다예요? 안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었네. 여기 이 의자 위에 우유랑 빵을 갖다 놓는 걸 잊지 말게나. 명심하겠습니다. 안토는 약속했어요. 절대 모자라지 않게 할게요.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집안일은 완벽하게 꾸려졌습니다. 농부와 일꾼들이 저녁에 들판에서 돌아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있었고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으며 가구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쟁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토는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현관 앞에 덩굴장미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할 즈음에 안토는 소나무 아래에 기운 없이 앉아서 앞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난쟁이가 다시 앞에 나타나더니 안톤의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안톤, 이번에 무슨 일이지? 난쟁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안일은 완벽해요. 안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요. 외롭다는 겁니다. 늙은 캐서린은 늘 우울해해요. 셉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안톤, 아내를 얻어야겠군. 말은 쉽죠. 그렇지만 도대체 어디서 좋은 아내감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나이든 노처녀는 싫고 젊은 여자들은 이 높은 산속 외로운 농장에 오기 싫어하죠. 내가 자네에게 딱 맞는 여자를 한 명 알지.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는 껄껄 웃으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난쟁이 아네요? 아니라네. 예쁘고 젊은 인간 아가씨지. 그렇지만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으려면 용기가 필요해. 그 예쁜 아가씨를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죠? 호기심이 동한 안톤이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게. 노넨엘프 위쪽에 작은 호수 알지? 성 요한의 날을 보내고 밤에 거기로 가게. 호숫가에 관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이 있을 거야. 그곳에 자네의 진정한 신부가 숨겨져 있다네. 창백하게 죽은 채로요? 아니, 산 채로 있지. 그것도 장밋빛 볼을 하고 말이야. 오늘 밤 자리에 눕기 전에 거울을 보게나. 이 말을 마치고 난쟁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난쟁이를 훌떡 삼켜버린 것처럼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일까요? 안토는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갑자기 난쟁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안토는 촛불을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주 오래전에 입었을 법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돌로 된 긴 의자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갈래로 따은 머리카락이 은단추가 달린 검은색 벨벳 보디스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꿀과 장미의 빛깔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숨결을 따라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이때 한 줄기 바람이 커튼을 들썩이더니 안톤이 들고 있는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안톤이 촛불을 다시 켜자 거울 속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평소처럼 거울에는 자신의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안톤은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성 요한의 날이지? 어두워지면 노넨엘프로 가서 돌 속의 그 처녀를 깨워야겠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눈이 감기고 잠이 왔습니다. 안토는 마음먹은 대로 다음날 밤 노넨엘프로 가서 어두운 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관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움직여보려 했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안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달은 크고 둥글었습니다. 달빛이 마치 뚜껑처럼 보이는 바위 위쪽을 비추자 안토는 교수형 집행인처럼 보이는 문양이 바위 위에 거칠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하면서 안토는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 아래에서 바위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더니 뚜껑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뚜껑 아래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늙고 쭈글쭈글한 여자가 놀라며 눈을 떴을 뿐입니다. 그 난쟁이가 장난을 쳤군. 안토는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그 난쟁이는 내가 정말 이 늙은 난쟁이 아내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어쨌든 이왕 오셨으니 제가 여기서 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늙은 여인은 깜짝 놀란 안톤에게 기가 죽은 음성으로 쇳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안톤은 손을 뻗어 여인이 어렵사리 일어나서 돌로 된 궤적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키스 한번 해주실래요, 안톤? 늙은 여인은 마치 수줍은 소녀가 하듯이 머리수건을 손으로 구기면서 청했습니다. 안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싫은 거군요.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나는 이제 저 돌 괴짝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 한숨을 쉬며 늙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눈물방울이 여인의 주름진 볼 위로 흘러내리자 여인은 돌아서서 앞치마 모서리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안톤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안톤의 어머니도 안톤이 화를 내거나 모진 말을 하면 돌아서서 앞치마를 움켜쥐고 눈물을 닦았거든요. 안톤은 갑자기 마음이 아파와서 여인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꼬마 엄마. 안톤은 이렇게 말하며 눈물에 젖은 여인의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꽝 치더니 산들이 우르렁 소리를 내고 온 사방에 그 소리가 이리저리 울려 퍼지더니 쩍 갈라진 소리를 내며 돌괴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 꼭대기로 돌풍이 몰아치고 호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물결이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검고 두꺼운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가운데 안톤은 놀라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쳤던 것처럼 폭풍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밀었고 안톤 옆에 있는 여인을 비추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에서 보았던 그 젊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아가씨는 까만 눈동자로 안톤을 다정하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마법에서 구해냈군요.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안톤은 놀라서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앉아서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 아래 계곡에 저희 아버지 농장이 있었어요. 폐허가 된 그 농장 자리요? 안톤이 물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여긴 노네넬프 산속에 카세 한스라는 우리 가축을 돌보는 일꾼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거인처럼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도 셌죠.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좋게 봤지만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그 사람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다 줘야 했어요. 당신도 짐작하시겠지만 전 그 일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매번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전 카세 한스를 더 기다리게 만들었죠. 한 번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전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갔을 때 전 노네넬프로 올라갔어요. 한스는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내가 오는 것을 본 그 사람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넌 내가 여기서 배고파 죽기를 바라는 거냐? 한스가 소리를 질렀죠. 하루 굶는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나서 짜증을 냈어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발을 버려가며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제가 한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 목동에 퍼붓는 저주를 받을 정도인가요? 그런데 한스는 이렇게 저주를 빌었습니다. 돌 속에 너의 발을 젖지 않도록 하렴. 저주가 너의 발을 말려줄 게다. 너의 묘비명과 열쇠는 널 목매다는 사람이 될 게다. 그 저주를 듣자마자 전 돌로 된 관 속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너무너무 잠이 왔어요. 1년에 한 번 성 요한의 날에 달빛이 괴짝 위에 있는 교수형 집행인 무늬를 비추면 저주가 잠시 풀려 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누군가 제게 키스를 해야만 저주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관 속에 누워있는 처녀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아무도 늙고 추한 할머니의 모습을 한 저에게 키스를 해줄 만큼 다정한 사람은 없었지요. 안톤, 절 저주에서 풀어준 건 바로 당신의 착한 마음씨예요. 처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안톤은 처녀의 어깨를 팔로 감쌌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안톤이 말했습니다. 옥수수가 있기 전에 결혼을 축하해야죠. 다행히 처녀는 아무 반대도 하지 않았고 기쁨과 흥겨움 속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멋진 일에 대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그 난쟁이인데. 얼마 후에 안톤이 갓 결혼한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난쟁이의 외투가 너무 낡은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멋진 저고리와 작고 빨간 모자와 부드러운 벨벳으로 만든 신발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아내는 아주 멋진 작은 옷들과 신발을 만들어 늙은 소나무 아래 의자 위에 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난쟁이는 밖으로 나와 그 멋들어진 선물들을 보자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난쟁이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손으로 조심조심 쓰다듬고 발끝으로 서서 빙빙 돌며 행복하게 노래했습니다. 할 일 없는 신사들이나 이런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집안일은 이제 그만.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노래를 마친 난쟁이는 사라졌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유 접시와 빵도 손대지 않았고요. 집안일이나 농장일도 돌보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젊은 부부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서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집안일을 나누어 했죠. 당연히 난쟁이만큼이나 집안일을 깔끔하게 잘했답니다.